예. 오늘은 사이버 보안 이야기를 좀 해보려고 합니다. 어, 이 배경에 보이는 선박도 사이버 보안이 필요하거든요. 사실 제 박사 전공이기도 해서 이 이야기를 같이 드리려고 이번 주제를 꺼내 보았습니다. 사이버 보안 여러분들 잘 모르시죠? 정보 보호 이렇게 이제 조금 더 오랫동안 이야기가 되어 왔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보통 대학원들의 이제 정보보호 대학원들이 배치가 되어 있고요. 그래서 정보보호학과 이렇게 칭해지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모든 데이터 자산을 보호해야 한다, 뭐 이런 느낌이고요. CIA, Confidential Integrity Assurance인가요? 예, 정확하게 단어가 생각이 안 나네요. 예, 정보보호 이제 뭐 보호해야 한다라는 차원으로 일단 시작을 했어요. 그래서 아주 오랫동안 학문적 발전을 해 왔는데 이제 지금은 또 사이버 보안의 시대다 이렇게 이야기해요. 왜냐하면 예전에는 그냥 정보 보호, 내가 가지고 있는 데이터를 다루는 게 되게 중요하다라고 했었는데, 사이버 세계가 이제 왕성하잖아요. 완전 새로운 세상이 펼쳐진 것처럼 엄청 크잖아요. 그래서 이제 사이버라는 말을 조금 더 부각하게 되었던 것 같고요. 그래서 사이버 보안이라고 하니까 조금 더 이제 네트워크라든가 시스템 이런 얘기들을 하는 것 같고, 사실 정보 보호에서 다 똑같이 있습니다. 그런 용어들이 또 그런 장비들이. 아무튼 그래서 이제 이 사이버 세계가 커졌다라고 생각해서 저는 이제 사이버 보안이라는 말로 바뀌었다라고 생각이 들고 사실 같은 의미이고요. 이제 이 미래에는 사이버 리질리언스, 회복 탄력성에 대한 이야기를 해요. 복원력이라고 하는데요. 왜냐하면 어, 일단 공격이 계속 있어요. 예전에는 뭐 공격 잘 안 했거든요. 이걸로 돈 잘 안 되니까. 근데 이제 언젠가부터 랜섬웨어라든가 털면 돈이 된다는 것들이 확인이 되었고, 그리고 공격을 하면 어찌됐든 공격을 받게 돼 있고, 공격을 처음부터 차단하기가 어려운 거죠. 공격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고. 그래서 그때부터 이제 경한 건 공격은 어쩔 수 없다. 그럼 막아야 하는데 뚫릴 수 있다. 그럼 빨리 복원할 수 있는, 빨리 회복할 수 있는 능력을 키우는 게 훨씬 더 중요하다. 그래서 사이버 리질리언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답니다. 예, 이제 니스트라고 하는 이제 미국 국립표준원이라고 하는 데서 사이버 보안에 대한 프레임워크들을 제시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렇게 5가지에 6가지가 되어 있는데요. 하나하나 살짝씩 말씀드리면 아이덴티티, 이게 자산을 식별하고 어떤 것들이 있는지 그럼 먼저 확인하자라고 하는 게 이제 이 사이버 보안의 처음이거든요. 그리고 나서 프로텍트, 잘 막자, 이런 의미이고, 그리고 나면 디텍트, 감지하고 확인하고 탐지한다 이런 뜻이고요. 그리고 나서 리스폰드. 이제 그러면 어떻게 해야 할까? 응답해야 한다. 빨리 대응해야 한다. 이런 의미입니다. 그리고 나서 recover. 이제 복구해야 하는 거죠. 요 5가지 순서가 이제 사실 리스트에서 이야기했던 사이버 시큐리티 프레임워크 1.0이었었습니다. 근데 이제 보니까 가번에 대한 이야기들이 계속 커지는 거예요. 그래서 전략적인 이야기 또 떤 가버넌스에 대한 이야기 그런 이야기들이 이제 가번이라고 들어와서 요 가운데 이렇게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니스트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CSF는 사실 사이버 시큐리티 프레임워크이고요. 레질리언스는 또 다른 게 있습니다. 그것도 이제 뒤에서 설명할 길이 있으면 말씀 다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또 다른 용어로 제로 트러스트라고 하는 이야기가 있는데요. 이거 뭐냐면 왼쪽에 보시는 것처럼 옛날에 이제 들어오는 길을 잘 막아놓는 거예요. 그런 걸 이제 제로 트러스트라고 했었는데 지금은 뭐 와이파이도 다 오픈해놓고 막 하잖아요. 그러니까 어, 뚫리는 건 어쩔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일단 아무도 믿지 마. 그냥 다 확인해. 요렇게 상황이 가는 거죠. 예, 그래서 제로 트러스트, 아무도 믿지 않는다. 이런 느낌으로 변하고 있다 아키텍처가 라고 하는 용어가 있습니다. SOC라고 하는데요. 그래서 이제 사이버 보안을 하게 되면 이제 어떤 담당자들이라든가 팀이 확인을 합니다. 그래서 사이버 보안적으로 문제가 없는지 확인하고 또는 사이버 보안적으로 우리 시스템에 침해는 없었는지 이제 이런 것들을 체크해야 하고 관리해야 되는 롤이 생기는데 거기에 이제 나오고 있는 기술들이 뭐 여기 이제 디텍션 쪽에는 EDR, CNAPP 그리고 뇌, SIM, XDR 이런 얘기들이 있고 뭐 대응 쪽에는 또 SOA 뭐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사실 기술적인 용어로서 이제 제가 그냥 짚어만 드리고 싶었고 SOC들에서 이런 기술들을 쓴다. 그래서 이제 회사에 들어가시면
쓰임에 대한 솔루션들을 제공해야 되고 갖추어서 또 같이 확인하고 있다. 직원들이 어떻게 일하고 있는지 우리 데이터 센터에 또 우리 데이터를 보호하기 위해서 저런 기술들을, 저런 장비들을 사용하고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었습니다. 네. S봄이라고 하는데요. 그러니까 S봄은 소프트웨어 자재 명사예요. 소프트웨어 Bill of Material이라는 뜻인데, 그러니까 이런 거죠. 어, 뭔가 소프트웨어를 개발했는데 그 안에 또 다른 뭐 오픈 소스들도 쓰고 다양한 소스들을 사서 쓰기도 하거든요. 이제 그런 것들을 인테그레이션해서 소프트웨어를 보통 개발하는데 그것들을 다 낱낱이 확인하고 있으면 안전할 거 아니야. 안전한 약들을 넣었으면 이 전체 약이 안전할 거 아니야. 이제 이런 취지로 만들어진 겁니다. 그래서 실제로 이뭐 로그4j 이거는 엄청 난리였습니다. 작년이었나 재작년인가 큰 이슈가 나서 큰 사고로 벌어졌던 적이 있었고요. 뭐 다양한 소프트웨어들이 사실 취약점들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계속 업데이트를 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마이크로소프트도 윈도우에서 계속 업데이트해라, 뭐 보안 패치 받아라 이런 얘기 하잖아요. 그런 의미입니다. 그래서 뭔가 시스템을 개발했다고 하면 우리가 개발한 소프트웨어에 개발한 시스템에 어떤 세부 작은 소프트웨어들의 문제는 없는지 이런 것들을 파악하는 게 중요하다. 사이버 보안 관점에서 이런 이야기들을 드리는 겁니다. 네, 그래서 막 얼마나 빨리 응답할 수 있고 복구할 수 있느냐가 엄청 중요합니다. 해커는 정말 정말 빨리 오고요. 또 해커는 우리의 상상과 좀 달리 움직이는 것들이 있어요. 뭐 예를 들면 자, 오늘부터 공격할게 이런 거 아니잖아요. 언제라도 공격할 수 있어요. 그리고 또 어떤 해커들은 코드를 넣어놓고 바로 효과가 안 나게 만들어 놨어요. 한 달 있다가 아니면 어떤 조건이 됐을 때 1년 있다가 이러면 이걸 어떻게 잡냐고요. 엄청 어렵습니다. 예. 그래서 뭔가 변화가 있거나 뭐 새로운 사용자가 갑자기 들어왔다. 얘 누구야? 확인해 볼 필요도 있고 갑자기 트래픽이 올라갔다. 갑자기 왜 이런 거지? 사용자 때문인가? 아닌데 뭐 데이터 리소스를 많이 썼다. 이런 거 다 확인하고 모니터링 해야 되거든요. 이런 걸 보면서 이제 해커들이 어떻게 움직이고 있는지 우리 시스템에 문제가 없는지 봐야 되는 건데 사실 되게 어려운 일이죠. 이걸 계속 이렇게 눈 빠져라 이렇게 보고 있어야 되는데 그게 엄청 어렵지 않겠습니까? 네, 이제 좀 다른 영역으로 넘어가려고 해요. 그러니까 기본적으로는 사이버 보안, 정보 보호 쪽은 일단 사무실, 우리가 데이터를 잃어버리면 안 된다. 금융 데이터 탈취하면 안 된다. 뭐 이런 것들에 대한 걸로 우리가 상상을 할 수 있었는데 이제 지금은 스마트 시대잖아요. 스마트 카, 스마트 팩토리, 스마트 팜, 스마트 쉽 이렇게 가는 거예요. 근데 이쪽은 얘기가 완전 달라요. 그냥 데이터 탈취되는 수준이 아닌 거란 얘기죠. 네, 그 이야기들을 이제 앞으로 계속 해볼게요. 네, 그래서 이 사무실에서는 사실 기밀성, 컨피덴셜리티가 되게 중요하죠. 제일 중요합니다. 그리고 뭐 잘 말이 안 되면 코드 뽑아! 뭐 이렇게 하면 돼요. 그리고 이제 손 보고 선수 불러! 그러면 선수 부르면 돼요. 근데 OT, 오퍼레이션 테크놀로지로 들어가는 공장, 비행기, 자동차 이런 데는 일단 해킹이 일어났을 때에 운영이 안 되면 안 되잖아요. 네, 그거 1초 쓰고 1분 쓰고 이러면 진짜 큰일 나는 거거든요. 생산에 문제가 생기니까요. 그래서 가용성이 정말 중요하다라는 이야기를 드리고 또 어, IT 인프라랑 다르게 OT는 막 초를 더 잘라서 밀리세컨 단위로 막 관리를 하는 것들이 있어요. 근데 이게 이제 그런 거에 따라서 뭐 레시피가 바뀐다든가 아니면 쓰거나 그러면 문제가 있으니까요. 온도가 바뀐다든가 이런 문제가 있으니까요. 그리고 장비가 우리 컴퓨터, 노트북 컴퓨터는 뭐 우리가 3년, 5년마다 한 번씩 바꿀 수 있잖아요. 근데 이제 스마트 팩토리, 스마트 자동차 뭐 이런 데 들어가는 소위 뭐 그 컴퓨터 장비들은 그렇게 바꾸기 어려워요. 그래서 5년, 10년, 20년, 선박 같은 경우는 30년, 40년 이렇게 쓰는 거죠. 그럼 어떻게 해요? 네, 그런 고민을 덜 했어요. 그래서 이제 걱정이 많은 거예요. 예, 아무튼 이렇게 IT랑 OT랑 다르다. 오퍼레이션 테크놀로지 다르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기존의 사이버 보안은 아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막 들어오는 걸 막겠다라고 했다면 사이버 보건력은 들어온 적도 할 수 없지. 그러면 빨리 복원하고 리스폰스하고 리스폰드 한다. 그런 리커버 한다. 이런 뜻이죠. 예, 그런 시대로 가고 있다.
라고 하는 트렌드 중요하다고 예. 그래서 그럼 어떻게 측정할 수 있느냐? 엄청 어렵죠, 사실. 침투가 일어나는데 얼마나 빨리 복구할 수 있느냐? 이런 거 잘 안 해봤잖아요. 근데 사실 우리가 이제 생각해 보면 예비군 훈련 이런 거 할 때 보면 뭐 갑자기 뭐 비상 상황입니다. 어떻게 하십시오. 몇 분 만에 나가십시오. 뭐 이런 거 하잖아요. 그처럼 그런 것처럼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 프로세스가 되게 중요합니다. 여긴 기술도 중요하지만 기술뿐만 아니라 프로세스에 따라서 어떤 체크리스트에 따라서 뭘 했느냐 이런 게 되게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얼마나 견딜 수 있느냐 뭐 이런 거 빨리 복원할 수 있느냐 이런 부분들을 확인하는 지표가 필요하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아, 제가 지금까지는 뭐 정보보호, 사이버 보안, 트렌드 뭐 이런 얘기를 드렸었는데 이제 제 주요 전공인 선박으로 넘어오려고 해요. 선박도 마찬가지입니다. 오퍼레이션 테크놀로지의 기술이 변한 것처럼 선박도 뭐, 뭐 4차 산업혁명 뭐 이런 것들에 의해서 막 변했고요. 그리고 최근에는 이제 혹시 여러분 들어보셨나 모르겠습니다. 일론 머스크의 스타링크 같은 것들이 나오면서 인터넷을 하는 비용이 엄청 싸졌어요. 그래서 선박은 원래 인터넷이 안 되던 곳이었는데 사람들이 인터넷을 쉽게 하는 거죠. 이렇게 됐더니 이제 공격량이 많아졌어요. 사이버 위협의 표적이 된 거예요. 어려운 말로 어택 서피스라고 하는데 공격할 표면이 엄청 많아졌어요. 그래서 여러 가지 일들이 있는 거예요. 실제로 뭐 시스템을 다운시키고 해킹을 하고 아니면 뭐 해킹을 하겠다고 이야기하는 게 거짓말이 아니라 실제로 벌어지고 있는 일이에요. 근데 이건 정말 비단 알려지지 않은 일 정도입니다. 이게 알려지지 않은 것이라고 말씀드리는 건 이 보험이라든가 선박은 이런 게 발전이 많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고 사고 났다 이렇게 되면 평판이 안 좋아지죠. 주가 떨어져요. 그러니까 알리지 않아요. 그래서 여기 보여주는 수치보다 훨씬 더 큰 숫자가 나왔을 거라고 확신합니다. 그러니까 선박은 그냥 간단하게 우리 지난주에 자동차 배웠던 것처럼 전기차 얘기했던 것처럼 간단한 그냥 기계 장치가 아닌 거죠. 이 안에 시스템들이 정말 많고 어떤 것들은 스마트 시티라고 부를 정도로 엄청 시스템들이 많거든요. 그러니까 공격 표면이 당연히 많아진 거죠. 그래서 정리해보면 연결성이 증가하고 공격 표면 확대되고 랜섬웨어 피해 생기고 예, 너무 자연스럽죠. 안타깝지만. 네. 그래서 이런 선박들이 멈추면 어떻게 되느냐? 그냥 단순히 IT가 멈춘 게 아니라 그게 연결되어 있는 하부 시스템과 연결이 되는 게 더 문제예요. 그래서 그 중간에다가 뭐, 어, 다양한 장치들을 준비해서 못 넘어가게 해놓는데 사실 어려워요. 어려워요. 그리고 이거 되게 귀찮다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많아서 어렵죠. 그래서 그러면 이제 배가 쓰는 거예요. 그리고 배가 산으로 가요. 이상한 섬으로 가요. 부딪혀요. 문제가 생길 수 있다고요. 예. 이렇게 큰 효과가 나타날 수 있는 사고로 이어질 수 있는 사고, 이 해킹이에요. 그래서 선박 사이버번이 굉장히 중요하답니다. 배 한가운데, 바다 한가운데 배가 떠 있는 거라서 접근도 되게 어려웠거든요. 그래서 이제 여러 가지 부분들에 대한 고민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접근성이 다른 OT랑 다르다. 그리고 물리적 위험이 엄청 크다. 그리고 한번 지어놓으면 30년, 40년 이렇게 운영을 해야 되기 때문에 소프트웨어 어떻게 업데이트를 어떻게 하지? 라고 하는 고민을 이제는 해야 돼요. 옛날엔 그냥 안 했대요. 네, 그냥 신경 쓰지 않으셨대요. 근데 지금은 해야 돼요. 공격하면 그 기존에 만들었던 것들은 다 공격 포인트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들을 정리해야 한다라고 하는 게 이 선박사이버번의 필요성입니다. 아까도 앞에 잠깐 말씀드렸었지만, 그러니까 IT는 기본적으로 컴피테ን셜리티가 제일 중요하고, 인테그리티, 어베일러빌리티 이렇게 순서거든요. 근데 OT로 넘어오면 어베일러빌리티, 가용성이 제일 중요한 겁니다. 다른 것보다 운영해야 되니까, 살아야 하니까. 그래서 그 부분에 놓고 고민을 해야 한다. 선박 사이버 보안은 이란 이야기고, 그래서 뭐 다양한 선박 사이버 보안을 해야 한다라고 하는 어나운스들이 있었어요. 공지들이 있었어요. 그러다가 이제 아약스 국제선급협회라는 곳에서 2022년도에 어나운스를 해요. 2024년도 7월부터 만들어지는 모든 선박은 사이버 보안을 해야 합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조선소와 다른 기자재 업체들이 난리가 났어요. 뭔데? 뭐, 야, 이제까지 한 번도 안 했는데 이거 뭐 해야 되는 건데? 이제 이렇게 상황이 펼쳐진 거죠. 그래서 저희 회사도 전화 엄청 많이 받고 이제 저희도 이런 일들을 하게 된 겁니다.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E26은 UR E26 United Requirement E26은 선박 전체에 대해서 관리를 하는 거고요. E27은 선박 전체에 들어가 있는 엔진, 뭐 부품 이런 것들에 대한 관리입니다. 여기서 CBS라는 표현이 나오는데 컴퓨터랑 연결되어 있는 네트워킹 가능한 뭐 이런 것들의 의미입니다. 그래서 주요 대상은 조선소, 선주 뭐 이렇게 표현이 되어 있는데 이제 대부분 일이 사실은 이랬어요. 원래는 만든 놈 잘못 뭐 이렇게 했었는데 지금부터는 운영하는 놈 잘못으로 가겠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만들 때까지는 조선소가 고민하고 기자재 공급업체들이 고민해서 책임져라고 하지만 자 선주한테 넘어갔다. 그럼 이제부터 사인해요. 네가 책임져 이렇게 해야 하는 거죠. 그래서 선박을 설계할 때부터 사이버 보안을 설계해야 돼요. 고민해야 돼요. 어려운 말로 Security by Design이라고 한답니다. 네. 근데 사실 이 26을 들여다보고 또 CSF 아까 앞에 처음에 보여드렸던 니스트 CSF를 비교해 보니까 좀 이게 현실성이 없어요. 니스트 CSF는 사무실 보안에 되게 특화돼 있어요. 그래서 여기서도 이제 뭐 다양하게 어, 베리에이션을 해서 뭐 선박을 위한 자동차를 위한 것들도 하긴 하는데 전문성이 좀 떨어지는 부분이 있고요. URE26은 뭐 다른 표준이나 이런 것들에서 좀 가지고 와서 짜맞추기를 해서 만든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여기도 사이버 보안에 대한 이해가 없는 분들이 또는 사이버 보안에 대한 부족한 부분들이 많아 보여요. 특히 사이버 리질리언스 오브 10인데 리질리언스에 대한 의미가 달라요. 그냥 사이버 보안이었어요. 그래서 저는 이런 부분들을 좀 말을 해야겠다 생각이 들어서 이제 제 박사학위 논문을 쓰게 되었답니다. 네. 그래서 사이버 보안이 사이버 레질리언스와 다르다라고 이야기 드리는 부분은 앞에부터 계속 말씀드렸었고, 그래서 선박 사이버 보안도 견디기, 회복하기, 이 패턴을 이제 고민을 해야 하는데, 보호력 차원에서. 그래서 이제 제가 박사학위 논문으로 이제 스카프라고 하는 프레임워크를 제안했었답니다. 그래서 지스트 사이버 보안 프레임워크랑 그다음에 E26, E27에 대한 이야기, 그리고 미션 어슈런스에 대한 이야기를 합쳐서 Ship Cyber Assurance and Resilience Framework이라고 해서 만들었었죠. 이런 식으로 구성했습니다. 그래서 도면 설계부터 운영에 대한 단계별로 나눴고 그것들에 대한 담당자가 누구인지, 조선소인지, 쉽 오너, 선주인지, 그리고 사이버 보안에 대한 부분, 리질리언스에 대한 부분들을 촘촘하게 연결해서 인덱스를 잡아서 관리해야 된다라고 제가 이제 스카프라고 하는 프레임워크를 제안했었답니다. 자, 오늘 뭐 사이버 보안에서부터 선박 사이버 보안에 대한 이야기까지 이렇게 정보 보호도 하고 이야기 많이 드렸는데요. 양이 좀 많았을 것 같긴 합니다만 아무튼 양해해 주시고 이해해 주시고 또 이런 이해들이 여러분들에게 도움이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